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알미늄, 이 회사에 대해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 사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뜯어보면서 2025년 실적이 왜 이렇게 쇼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주목하는 전기차 시장, 그것도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무려 24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이 사마알미늄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 본질부터 알아야겠죠? 자, 이 슬라이드를 딱 보시면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80%, 정확히 78%가 알루미늄을 압연하고 가공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이 회사의 명운은 이 사업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리고 그 아변 사업의 심장부,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기차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양극박, 또 배터리를 안전하게 감싸는 파우치 케이스 소재 같은 것들이요. 다시 말해서 사마알미늄은 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지 충격적이었던 2025년 재무제표를 아주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2023년에는 그래도 38억 흑자를 내던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마이너스 176억 원 적자로 그냥 곤두박질을 쳐버렸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실적이 좀 안 좋네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버는 능력 자체에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졌을까요? 회사가 사업보고서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캐즘 현상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 둘째,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완전 피 튀기는 가격 경쟁,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요, 사실 영업 손실보다 더 심각한, 더 무서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2024년까지만 해도 본업에서 53억 원의 현금을 착실하게 벌어들이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요, 오히려 50억 원의 현금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적자보다 더 무서운 게 현금이 마르는 거거든요. 혹시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건요, 그냥 개인으로 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은 뭐 회계 장부상의 숫자일 수 있는데 현금 흐름은 진짜 내 통장에 찍히고 나간 돈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월급으로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자기 자본보다 빚이 적었던, 그러니까 79%로 안정적이었던 부채 비율이 단 1년 만에 107%로 확 뛰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돈보다 빚이 더 많은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때 사마알미늄이 엄청난 승부수를 하나 던집니다. 무려 1,170억 원에 달하는 정말 회사 명운을 건 대규모 투자죠. 네, 1,170억 원. 이 숫자가 바로 회사의 미래를 건 베팅의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뭘 하느냐? 바로 알루미늄 포일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트립을 이제 남한테 사오지 않고 직접 만들겠다. 이걸 위한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전략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전까지는 비싼 돈 주고 원재료, 그러니까 스트립을 사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거죠. 좀 어려운 말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원재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원가도 확 낮추고 공급도 안정시키겠다.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투자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회사의 주력 사업인 알루미늄 포일의 경쟁력을 그냥 뿌리부터, 근본부터 강화하겠다는 거죠. 외부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든 말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생산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쫙 모아서요.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기회 요인은 뭘지,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은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사실 모든 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쪽을 볼까요? 만약 이 신규 투자가 성공하고 시장 상황도 다시 좋아진다면 당연히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겠죠. ESS 시장 성장도 덤이고요. 하지만 반대편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가 계속되고 경쟁은 더 심해지는데 이 신규 투자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낼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특히 이 경쟁 상황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사마, 롯데, 동원 이 세 개 회사가 사이좋게 시장을 나눠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국내에만 5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고 여기에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들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피 튀기는 레드오션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확실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 즉 시장도 회복되고 신규 투자도 대박이 난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하겠죠? 반대로 최악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위험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 생각엔 지금은 섣불리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사마알미늄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딱 세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첫째, 1170억 원짜리 이 신규 라인이 과연 돈값을 하는지, 수율과 품질이 제대로 나오는지. 둘째, 원자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될지 아니면 또 폭등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전기차와 ESS, 이 전방 시장의 수요가 과연 살아날 것인지.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해야 합니다. 사마알루미늄은 지금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1170억 원이라는 거대한 승부수. 과연 이것이 미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던진 너무나도 무리한 도박이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